안녕하세요. 호영구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닥터 허, 네오, 유저 포럼, 제 3강이 이제 시작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는가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스크류의 파절, 그 다음에 뭐, 어바트먼트의 파절, 임플란트의 파절, 이런 좀 끔찍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ITI 타입의 임플란트가 이런 메카니컬 프로블럼의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뉘앙스를 보여드리고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 그 다음에 인터널 타입의 IS 타입 임플란트, 그 다음에 IT 타입 임플란트,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조명을 하면서 한번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 익스터널 타입은 잘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사용했고, 또 대표적인 예로 그 ITI 타입의 임플란트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서머지 타입의 임플란트가 이제 줄을 이루게 되고, 이제 주로 아스타 타입의 코니컬 실의 이 임플란트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익스터널 타입과 그 ITI 타입은 정말 쓸모없는 임플란트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조금은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ITI 타입의 Non-Submerged Internal Implant에 대해서 조금 깊숙이 조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건데, 혹시 30분이 넘어가도 좋습니다. 충분히 이제 30분 넘어갈 건데,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시 녹화 통해서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하실 분은 진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실 분들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TI 타입 임플란트 왜 안 쓰십니까? 왜 안 쓰시죠?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인터널 서머지드 임플란트 IS 타입 같은 그 서머지드 임플란트가 우리 한국 임플란트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임플란트가 10% 차지하고 있고, 인터널 그 ITI 같은 non-submerged 타입은 한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니아들은 익스터널 매니아들은 줄곧 익스터널만 사용하시고 ITI 매니아들은 ITI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임플란트 제 1강이 어디입니까? 스트라우만이죠. 스트라우만이 주력 제품이 뭐냐면 이 ITI 타입 임플란트입니다. 거기서 출발했던 임플란트고 지금도 여전히 스트라우만은 그 마켓쉐어가 이 ITI 타입이 1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I 타입의 이런 임플란트들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ITI 타입 non-submerged 임플란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어스, 그 편견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ITI 타입이 이래서 안 좋아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죠. 문제점. 제일 먼저 에스테릭하지 않다. 야, 이게 지금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잇몸 위로 올라오면 그러면 그게 메타칼라가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거는 전칩에 쓰지 못하고, 975도 요즘에는
에스테릭한 시대, 심미적인 시대인데 저거는 환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첫 번째가 에스테릭 프로블럼인 것 같습니다. 또 뭘까요? 대부분이 우리가 알기로는 세멘 타입의 임플란트였습니다. 보초를 잘 모르시는 이제 공안외과 선생님들이 주로 임플란트를 심으셨는데, 그리고 보초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한 이제 원피스 어바트먼트를 이제 끼우게 됐었죠. 그리고는 세멘 타입을 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또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제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거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세멘을 제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다시피 이 임플란트의 장점,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제거해서 다시 수리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ITI는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정통적인 ITI 임플란트는 스트레이트 바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이트 바디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안 심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안 심으시나요? 굉장히 심기가 어렵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한국의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한국의 임플란트가 어떻습니까? 심기가 굉장히 쉽죠. 쉽고 편하고 딜링도 쉽고 임플란트 고전력 잘 얻어지고 소프트한 본에서도 짝짝 고전력 얻어지고 네오바이오텍이 그런 프로블럼을 해결한 주역이기도 한 걸 여러분 잘 아시고 네오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스트레이트 바디에서 탈피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스트라만의 ITI는 스트레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고요. 굉장히 좋은 임플란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서에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한 본에서 심다 보면은 그냥 헐거워지게 되죠. 그리고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고전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ITI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ITI를 잘 안 하는 이유. non-submerged 임플란트. 정말 나빠서일까요? 나는 IS 타입 같은 아스트라 타입의 그냥 submerged 임플란트가 좋아.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난 너무 좋아. 보너스도 없고 에스테릭하고 정말 좋아. 그러니까 난 다른 임플란트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1강, 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ITI 타입은 뭐냐? 우리가 잘 모른다. 막연한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나는 ITI는 나는 몰라. 그리고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저는 익스터널 맨이거든요. 익스터널을 공부한 사람이고 익스터널을 많이 심었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ITI 같은 이런 임플란트는 보철로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됐고 주로 이제 익스터널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IS 같은 아스트라 타입이 나왔죠. 근데 이거를 쭉 하다 보면서 여기서 왜냐면 마켓 쉐어가 지금 80% 90%이기 때문에 이쪽을 쭉 이제 스터디하고 롱텀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임플란트임에는 분명하지만 어쨌든 ITI 타입은 잘 소홀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이 ITI 타입을 식립을 해왔습니다. 계속 하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계속 비교를 했었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좀 이렇게 서머지 타입의 임플란트는, 주로 익스터널이거나 IS 같은 아스트라 타입 인터널 서머지드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non-submerged 임플란트. 커넥션이 어디에서 출발하냐가 다르겠죠. submerged 타입은 커넥션이 굉장히 본 레벨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non-submerged 티슈 레벨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조금 한번 우리가 편안하게 한번 보시자고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혹시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익스터널 타입은 본 레벨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예, 본 레벨에. 예, 본 레벨에 심거나 약간 서브로 0.5에서 1mm 깊게 식립을 하게 되죠. 예, IS 타입과 같은 서브머리드 인터널도 마찬가지죠. 예, 굉장히 본 레벨에 심거나 조금 하방에 0.5에서 1mm 정도 하방에 식립을 하게 되고 어바트먼트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본 레벨에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는데 자 IT로 넘어가 보면은 자 네오바이오텍의 non-submerged 임플란트가 IT인데요 이름이 IT라고 이름 붙인 거고 자 보시면은 인터널 티슈 레벨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인터널이면서 티슈 레벨에서 어바트먼트 커넥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요게 티슈 레벨과 본 레벨의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런 본 레벨의 서브머지드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 중에서 이런 뭐 익스터널, 그 다음에 IT 타입의 임플란트, IS 타입 이 세 가지를 심어서 이렇게 식립해가지고 쪼르르니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좀 재밌죠. 여기 보면 이제 커넥션이 여기 약간 쫄록 이렇게 들어가 있는 커넥션이 이제 인터널 서브머리드 타입이고요. 그쪽엔 티슈가 이렇게 C를 이루어서 어떤 뭐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좀 C를 이루는 그래서 본로스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이 커넥션 자체가 코니컬 커넥션이다 보니까 어떤 마이크로 리키지도 좀 적으면서 보너스가 최고로 적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IT 타입도 보시면은 이렇게 뭐 본 레벨은 여기입니다만은 약간 이제 오버그로잉 된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잘 보시고 근데 익스터널은 저희가 많이 심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본너스가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 상당히 뭐 저는 이런 익스터널 타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재미있는 그런 이제 임상 사진이라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IS 인터널 서브머리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IS2거든요. 여기 IS2 임플란트 보면 여기 커넥션 자체가 서브머리드 이게 지금 IS2 임플란트고 이 윗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우리는 바이오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0.5mm 정도 하방에 0.5mm의 버티컬 스페이스를 주고 거기에 마이크로 그룹을 주면서 S자 커브를 이루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바이올로지컬 윗 생리적인 생리적 폭경에 대해서 한번 뭐 잠깐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본이라고 이게 본 레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지금 이렇게 심었고요. 자, 인터널 서브머리드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헥사가 있고 스크루가 이렇게 있죠. 네, 스크루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크라운이 되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프티슈가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서브머지 타입인데 우리가 지금 바이올로지컬 윗, 생리적 폭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본 레벨과 그다음에 외부 이제 생체 내부가 아니고 외부죠. 외부를 생체는 어디서 느끼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자, 자세히 보시면 만약에 어바트먼트가 연결돼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아무런 갭도 없고 여기서 어떠한 마이크로 리키지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바트먼트를 연결하고 보초물이 연결됐을 때 생체는 그 이 부분 전체를 다 내부로 느끼게 됩니다. 다 내부로 느끼게 되겠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스크롤 루즈닝이 되거나, 뭐 파절이 됐을 때는 이제 그 여기로 이렇게 이물질이 올라오게 되고 이쪽이 열리게 되고 이게 마이크로 리퀴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를 생체는 외부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외부로 느끼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그럼 본하고의 요 거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플란트에서의 생리적인 폭경이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본이 있고, 이 본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외부가 있잖아요. 그 외부와 본 사이에는 반드시 소프티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소프티슈가 커버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소프티슈의 두께, 이게 과연 미니멈 얼마냐, 이게 바로 생리적 폭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저희들은 이 바이올로지컬 윗들을 한 1.04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보통 한 1m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mm까지는 소프티슈가 커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mm가 안 되면 뭐 이만큼의 본너스가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는 여기고 여기서부터 1mm 하방에 있어서 여기에 본이 이렇게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리적 폭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생체가 외부로 느끼지 않는다면 뼈는 이렇게 자라 오를 수 있습니다. 뼈는 여기서 이렇게 뼈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여기서 어떤 그 이물질이 나오기 시작하고 생체가 외부로 느끼면은 이 본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IS 타입은 이렇고 익스터널도 마찬가지죠. 익스터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본노스가 뭐 한 1mm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제 그 IS 타입을 다시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만은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잠깐만 보고요. 네, 조금 있다가 요 질문은 이제 질문들이 많으시는 거니까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하고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IS2, IS3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IS2는 바이오3라는 것이 존재해서 여기 0.5mm 정도의 소프티슈가 달라붙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 바이올로지컬 웨트를 생각을 하고서 근데 어느 때는 여기 뼈가 이렇게 위까지 오버그로잉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IS3 타입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랍서피스가 위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기가 한 0.5 정도의 소프티 달라붙을 수 있는 존이 0.23 정도의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리니컬하게 봤을 때는 이 IS3나 IS2나 뭐 큰 문제 없이 본 레벨이 유지되는 거를 클리니컬이 보고 있기 때문에 2와 3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뭐 스크루가 풀렸거나 이랬을 때 조금 더 안전한 것은 IS2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가 임플란트를 조금 더 깊게 심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본 레벨을 유지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IS2, IS3의 차이라고 하고, 임상적으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저희가 그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IS 타입이 한 10년이 넘었는데, 본 레벨들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버그로잉 되어져 있고, 본 레벨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뭐 IS2 같은 경우에는 뭐 0.5mm 정도 이렇게 내려간 것도 보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본 레벨이 유지되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컨셉이 애니타임 로딩이라는 컨셉을 네오바이오텍 GAO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벌써 2011년부터
8년까지 거의 한 9년, 8년간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뭐 토탈한 3,564개의 임플란트를 쭉 CMI, 익스터널, IS, IT 타입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벤셔널 로딩, 그다음에 얼리 로딩, 뭐 이미디얼 로딩 이런 걸 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IS2 임플란트로 봤을 때 성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98%에서 99%, 100% 이루는 성공률을 지금까지 한 9년간 가져오고 있고요. 그 보너스를 보게 되면 거의 뭐 약간 오버그로잉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0.18 정도의 9년 동안의 보너스를 가져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게 좀 올라와 있는, 즉 약간 오버그로잉 돼 있는 그런 형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거는 스퀘어 루징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IS3 타입도 이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데, 한 99% 정도의 성공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면, 자,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서브머리드 IS 타입 같은 걸 심어보다 보니 이렇게 서브 그 크레스탈 레벨보다 이게 깊숙이 심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 레벨이 다르죠. 본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이 레벨, 이쪽 레벨에 맞추다 보면 좀 깊게 심어야 되죠. 그럼 이제 이쪽에 때문에 어바트먼트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하다가 이제 잘 안 들어가고 스크롤 중인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걸려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본에 걸려가지고 어바트먼트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스터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이미 많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깊이 심어져, 본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 심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바트먼트 연결 안 되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뭐 2010년도에 이미 개발을 했고요. 이건 원피스로 해서 이 부분을 트리밍을 해주고, 그래서 어바트먼트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이미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IS 타입은 그나마 조금 덜하긴 해도 그래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이제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건 트리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트리밍을 하는 툴이 필요할 때가 많고요. 특히 뭐 어바트먼트를 많이 다이버전하게 좀 와이드한 어바트먼트를 쓰려고 할 때는 더더욱이 그런 작업을 해주는데, 그런 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깊숙이 왜 깊숙이 심어야 되냐? 뭐 저희가 저렇게 뭐 심고 싶어 심는 게 아니라 본이 좁은 경우죠. 굉장히 내로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4,000명 임플란트 심으면 얘가 조금 위에 노출되니까 좀 더 깊게 심다 보면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바트먼트가 잘 연결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클리니컬한 부분은 저희가 잘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 ITI 타입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바로 ITI 타입이거든요. 자, ITI 타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윗부분에 이 트랜스무코잘 부분이 완피스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자, 이 경계부가 본 레벨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그런데 보통 0.5에서 뭐 1mm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정확히 본 레벨을 맞출 수 있는데, 우리가 수술하다 보면은 이제 외부로 노출되다 보면은 그게 본 로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내려앉아서 조금 더 안전하게 생각하면 조금 깊게 심는 경향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머신 서피스 부분이 본 레벨로 들어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이 본 레벨을 자꾸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사가 져 있는 그런 곳에는
이 한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스무스 서피스는 본 속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하냐? 우리가 저 부분을 IS 타입 같은 투피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어바트먼트 연결하면 그 어바트먼트의 본이 달라붙습니까? 달라붙지 않죠. 똑같은 걸 생각을 하면은 안 달라붙을 수도 있다는 거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원피스다 보니까 어떤 마이크로 리퀴지도 없고 본이 달라붙을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그런 그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TI 타입의 바이올로지컬 위드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제가 볼 때는 이 본부터 바로 여기, 이게 이제 여기가 외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생체는 내부로 느낀다라는 거기 때문에 본부터의 외부하고 거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이미 다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깊숙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저게 지금 ITI 타입, 우리 말하면 IT 타입인데요. 이 커프가 한 그러니까 2.8 정도의 긴 커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잠깐만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네. 본 레벨이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임플란트를 여기다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심어야 되면, IS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제 이만큼을 파야 되죠. 네. 근데 IT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랍서피스 부분은 본에 들어가고 이 올라와 있는 이 본은 그냥 스무스 서피스에 컨택을 시키는 요런 그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을 평평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드릴링을 해서 그냥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IS 타입은 어바트먼트로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 반면에 이 IT 타입은 이 부분 그냥 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 약간 편리함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이다시피 지금 이쪽이 지금 본 레벨이 굉장히 높고요. 이쪽은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낮은 부분까지 저희가 그 랍서피스 있는데 다 심고요.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스무스 서피스에 연결되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야, 이걸 내가 조금 높이 올려가지고 거기다 뼈 이식을 하고 이러면 좋죠. 근데 저도 30년을 임플란트 심은 저도 야, 저기다 뼈를 올리면 과연 뼈가 될까 하는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플란트를 약간 깊게 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구나 다 그럴 테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IT 타입이 조금 마음이 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도 한쪽은 뼈가 이렇게 높게 있고요. 또 한쪽은 뼈가 이렇게 이제 낮게 있을 때, 그때 보시다시피 IT를 사용하시면은 이쪽은 그냥 이렇게 스무스 서피스가 들어가게 만들고, 반대쪽에 혹시 뼈가 안 되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조금 깊게 심은 다음에 본을 거기다 채워넣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신입을 했고, 자, 이쪽이 지금 본이 쭉 많이 내려가 있는데, 야, 그러면 그 랍서피스 레벨을 어디까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테이프한 바디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드릴링은 좀 더 충분하게 해놓고, 길게 해놓고, 임플란트는 계속 집어넣으면 끝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깊이 조절이
마음껏 가능한 것이 이제 테이퍼 바디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조금 깊게 드릴링을 해놓고 그 레벨을 조절해 가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 한쪽은 본이 올라와 있고 한쪽은 그 랍서피스까지 본이 맞춰져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바트먼트 커넥션 할 때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ITI 타입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용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저희가 이쪽에 IS 타입의 형태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내로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는 IT2 타입인데, 이것도 뭐 약간 플랫폼이 있습니다만은, 그 약간 이제 그 와이드한 그런 이제 그 트렁크를 갖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IT 타입의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인데요. 이거는 제 케이스입니다만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좁은 곳에 임플란트를 2개 심으려고 할 때 본 레벨 이제 그 2개의 임플란트 사이에는 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본을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한 겁니다. 근데 본 레벨이 이쪽은 상당히 위에 있고, 이쪽에 임플란트 치아 쪽에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본 레벨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플란트를 2개를 심으려고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뭐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다. 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레벨을 다룰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임플란트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기가 치아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 이건 뭐 너무 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뭐 약간 좀 경사를 너무 많이 줬는데, 뭐 이렇게 됐고, 여기에 뭐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에 또 치아가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임플란트를 이제 심어야 되는 경우죠. 그러면 자, 이 레벨에 임플란트를 맞춰야 되나, 아니면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서 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나? 그럼 여기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뼈 이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뼈 이식이 왜 안 되냐? 이 옆에 어제이슨 투스의 본 레벨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무리 뼈를 이렇게 갖다라도 이 뼈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플란트를 이 레벨에 맞춰서 심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레벨과 이제 여기가 본 레벨인데, 이 본 레벨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이때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는 건데, 자,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를 여기다 심으시면, 이렇게 심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뼈가 안 생길 것이고, 결국에 뭐 한 이 정도 뼈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노출이 될 거고, 페리 임플란타이트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만은, 지금 이 좁은 곳에 본을 2개 심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왼쪽에 본 레벨이 여기고요, 오른쪽에 본 레벨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 보면 여기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와 여기 2개 차이인데요. 자, 임플란트를 이렇게 여기 레벨로 깊게 심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여기다 IS를 심게 됐을 때는 이 임플란트 본이 이게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한쪽에 IT 쪽을 이제 IT 임플란트 식립을 한 거고, 이 본 레벨이 낮아 있는 이쪽에 크리스탈 쪽 내려와 있는 거는 IS를 식립을 하고, 보시다시피 IS 임플란트 심고,
이쪽에는 IT를 심었죠. 그래서 본 레벨이 이렇게 달랐을 때 이쪽의 본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저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저때 유용하게 IT가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2016년과 2019년 한 3년 정도의 차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 본 레벨이 이렇게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이 본이 레벨이 유지가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ISO IT의 아주 절묘한 조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원래 레벨의 임플란트 레벨보다 약간 위로 또 올라간 거 볼 수 있는데 본이 되게 유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IT2 레귤라 넥이 이런 임플란트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저의 컨셉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ITI 타입이 뭐 스트레이트로 바로 올라갔는데 여기다가 좀 약간 배배를 주면 거기에 소프티슈가 안착이 되고 더 이상 소프티슈가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 때문에 IT2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그 넥은 레귤라 넥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랩을 열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IT2 510 이제 SLA 타입의 임플란트가 이제 식립이 됐고요. 자, 이렇게 약간 본 레벨보다 조금 서브멀지드로 한 0.5 정도 이렇게 들어간 그렇게 이제 뭐 식립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네. 이렇게 식립을 했고, 자, 요게 그 커프 부분은 1mm, 1.8mm가 이제 제일 작고, 뭐 2.8mm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 힐링 어바트먼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힐링 어바트먼트도 뭐, 1mm짜리, 2mm짜리, 3mm짜리가 있어서, 그 티슈의 두께에 따라서 그걸 이제 연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IT 타입이 원래 이 커프에 의해서 커프를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의 두께에 맞춰갖고 이걸 조절을 한다는 그 이제 과거의 생각 때문에 굉장히 레벨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보통은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소프트 티슈의 두께가 두껍든 낮은 간에 상관없이 뭐 1.8, 물론 좀 두꺼우면 2.8 합니다만은 보통 1.8 정도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뭐 IS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힐링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소프트 티슈를 덮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진이 서브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식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바트먼트를 연결해서 한 경우인데 이제 어바트먼트가 이게 좀 그 다이메타가 좀 좁게 되면 이제 위에 이제 크라운을 좀 벌티하게 이렇게 뭐 새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물론 그거는 IS 타입이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IT 타입의 그 플랫폼이 뭐 좁은 레귤라 타입인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그것이 크라운 마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고 그거는 우리 보철과 의사로서 용납을 잘 안 하는 그런 타입인데 자 IS도 마찬가지죠. IS 타입도 어바트먼트를 뭐 좁은 걸 쓰게 되면 이제 그 위에다가 크라운을 이렇게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바트먼트 선택이 중요한데요. ITI 타입은 우리가 레귤라 네크에 그게 크라운 마진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ITI 타입, IT 타입의 보철이 거기가 마진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이 부분이 크라운 마진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여기가 크라운 마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라운의 다이메터는 얼마든지 이 어바트먼트에 의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임플란트의 그 티슈 레벨, 그 레벨을 보세요. 여기 마진 레벨이 서브 진지바입니다. 서브 진지바로 내려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위에 이제 어바트먼트를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만은 물론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요 마진이 요 마진이 조금 이렇게 오버 컨투어링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바트먼트의 다이메타를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 반대쪽에 보시는 그 이 부분은 이거는 지금 ITI 타입의 위에 바로 크라운 마진이 올라간 부분이라서 이것도 오버 벌키한 이제 그 크라운 그 형태를 보게 되는데 조금 형태가 좀 다른데요.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식립이 됐고 2005년 후의 모습인데 이 ITI 탑은 역시 그 원피스다 보니까 이 커넥션 원피스다 보니까 이제 본 레벨이 상당히 잘 유지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뭐 스크롤 루즈닝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 IT 타입이 그런 장점들은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는 IT3 와이드넥 임플란트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발치를 했고 보통 하악 6번 같은 경우에는 그 septum이 있고요. 그 septum에 이제 정 가운데를 신입을 해야 되는데 뭐 미주알 루트에 심을 거야, 뭐 디스탈 루트에 심을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캔틸레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중앙에 심어서 양쪽으로 벌린다. 그래서 중앙에 심어야 되고 이때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렵죠. 심을 때 그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포인팅을 해가지고 드릴링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옆으로 미끄러지고 그래서 저희가 린덤한 포인트 드릴을 개발해 끝이 뾰족한 포인트 드릴을 개발해서 그걸로 정확하게 가운데를 잡고 그다음에 약간 사이드 커팅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는 얇은 septum은 뭐 미주 디스탈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만은 버코 링구알로 남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거고 그 부분에다가 임플란트가 고정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네오 이제 그 서지컬 키트에는 이 스타퍼가 항상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드릴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당하게 여기서는 508 IT3 508이 식립이 됐는데 이 커프가 2.8mm의 커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이메타가 이게 좀 와이드 되게 있는 6.5mm 와이드한 그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한 거죠. 보통 뭐 저는 그 2.8을 잘 사용하지가 않는데 그 뭐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SCRP라는 걸 적용시키기 때문에 굳이 티슈 레벨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이 뭐 1.8이야 우리는 1.8밖에 없어라고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 많은 유저 선생님들이 야 2.8은 왜 안 나오는 거야? 그거 있어야지. 하도 그러셔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2.8을 만들었는데 역시 유저 선생님들의 생각과 그 이제 해안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2.8도 쓸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경우에 조금 깊게 심을 수도 있고 뭐 조절이 좀 아까 같이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에서 뭐 레벨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저 깊숙이 심어야 된다거나 뭐 소프트 티슈가 굉장히 두껍거나 할 때는 2.8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2.8을 심고요. 이게 지금 본 레벨에 이게 지금 정중앙에 왜냐면 이게 미조 디스탈이 뭐 정중앙으로 딱 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고 주변엔 뼈 이식을 했고요. 뼈 이식을 할 때는 이제 그 인터널 커넥션 안으로 뼈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힐링 어바트먼트를 연결해. 저게 지금 힐링 어바트먼트거든요. 뭐 길이가 뭐 1mm, 2mm, 뭐 3mm, 뭐 4mm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적절히 선택을 해서 이제 끼우십니다만은 끼우고 나면은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공간에 뼈를 그냥 막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다 설명을 뭐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 뼈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들어갈 필요가 없이 이게 윗부분만 막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여기는 몇 뼈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이 부분을 뭐 이게 꽉 채워주면은 사실은 되는데요. 뭐 저는 클리니컬하게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이제 다 뼈를 채우는 편입니다. 왜냐면 공간을 뭐 남겨놓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뼈를 주로 다 채워넣는 쪽인데, 뭐 이렇게 이제 끝났고, 자, 이게 지금 2017년도에 결론된 건데, 이 7번 쪽에는 47번 쪽에는 IS 510이 심어졌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이제 IT 510이 심어졌는데, 이게 좀 그 플랫폼을 보게 되면 좀 내로한 그런 것과 이쪽에 좀 와이드한 그 트렁크를 가지고 어바트먼트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두 개의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좁다라는 거 하는 건 소프트 티슈를 좀 많이 만들고, 여기서 어떤 박테리아의 침입을 좀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컨트롤을 조절하는 그런 거를 어바트먼트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IT 타입은 그런 걸 할 수 없죠. 대신에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메카니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철이 이렇게 끝난 케이스고요. 2019년 3년 후에 뭐 안정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쯤에서 한번 그 돌아온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발치직 시에도 많이 사용하시나요? IT 타입을? 네. IT 타입은 발치와에 굉장히 많이 심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나서 우회를 뭔가로 커버해야 되는데, 물론 뭐 IS 타입도 뭐 힐링을 큰 거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뭐 이제 본 레벨의 차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IS는 이제 어바트먼트 연결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IT 타입은 밀고 들어가면서, 뭐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힐링 커버만 더 연결하면 되니까 IT 타입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본과 티슈 레벨을 예측하기 힘든 한계를 어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까 좀 이게 질문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 레벨이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고 이런 경우에 당신은 지금 어느 레벨에 맞춰가고 싶는 거야? 저는 이렇습니다. 제일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올려 심으려고 할 때, 그럼 이쪽에 뼈를 이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뼈 이식할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심고 이쪽에 뼈 이식을 과감하게 하는 거고요. 야, 이건 도저히 이쪽엔 뼈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만큼 내려가지고, 요 레벨에 심고, 이쪽에 있는, 옆쪽에 있는 보는, 그 칼라, 주니발 칼라 부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막아주는 그렇게 좀 사용하고 있고요. 경계가 애매하다. 그러면 조금 깊게 심는 편입니다. 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제 스몰 서피스가 좀 본속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건데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초반에 보여주신 IS, IT, EB 각각 심으신 케이스는 모두 싱글로 하신 건가요? 네, 아주 굉장히 재밌는 질문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저거를 동시에 같은 날 동시에 세 개를 심었다면, 뭐 세 개를 다 연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 맨 뒤에 거 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또 하나 탈이 나가지고 또 45번을 신고 46번이 또 한 3년 전에 망가져가지고 또 뽑고 IT를 신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싱글이 된 이유가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이 케이스도 두 개를 왜 묶지 않고 저렇게 했냐. 두 개가 각각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질문이고 동시에 같이 심었다면 이제 저는 스프린팅하는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랙처 걱정과 세 번째 질문 프랙처의 걱정과 바이올로지컬 위드를 생각했을 때 커프 3mm와 5mm는 각 어떻게 생각하나요? 커프 3mm라는 것이 아마도
그 칼라, 그러니까 준지발 칼라 부분에 우리 1.8, 2.8 칼라가 있는 부분인데 그 1.8, 2.8이 아니라 4mm, 5mm가 있으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정확하게 이걸 모르겠는데요. 바이올로지컬 위드를 생각했을 때 바이올로지컬 위드는 1mm면 우선 되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우리가 2.8이 있으면 2.8이 그대로 다 소프티슈 달라붙기 때문에 그거는 1.8을 1mm를 넘으면 무조건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소프티슈가 뭐 4mm 이상 굉장히 두꺼울 경우에 깊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소프티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매니지하지 못하면은 메인테인 하지 못하면은 본노스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깊은 거는 원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소프티슈를 뭐 4mm, 5mm, 6mm 이렇게 유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 커프가 2.8 칼라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제가 우리 오픈 카톡에서 또 이 질문에 제가 좀 질문을 던질 거고 거기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면 IT 타입에 우리 레귤러 넥이 있고 그 다음에 와이드 넥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뭐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레귤러 넥은 이제 소구치나 뭐 견치 정도에 이렇게 식립을 하고요. 뭐 6, 7번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와이드 넥에 그런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편인데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편하고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 심어서 약간 버칼로 많이 치우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깝깝하죠. 보철이 뭐 그쪽에 노출되면서 깝깝한 경우가 있어서 IT가 뭐 완전히 정답은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좀 메카니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이 IS 타입도 아주 훌륭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본레벨도 뭐 전혀 문제 없고 소프티슈 아주 깨끗하게 정리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 IS 타입이고 이거는 IT 타입인데 뭐 에스테릭한 문제가 서로 없고 여기도 생리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IT 타입도 좀 롱톡으로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IS 타입과 IT 타입 두 개가 있는데 본 레벨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이제 뭐 두 개의 장단점이 있다. IS는 어바트먼트로 내가 마음껏 그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조절할 수가 있고 커스텀 어바트먼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스탁 어바트먼트를 하더라도 이거로 와이드한 걸 써가지고 또 프랩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 에머전스 프로파일이나 본넷 그 크라운 마진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IT 타입도 지금 저희가 이따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철에 있어서 우리가 SCR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IS와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의 그런 보철을 구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ITI의 그 대명사가 어디입니까? 스트라만이죠. 스트라만 지금 전 세계 임플란트 당당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벨 바이오케어가 1위를 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스트라만한테 물려줬죠. 네. 자, 그 스트라만이 주력 제품이 바로 ITI라는 타입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ITI 타입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1964년에 ITI 개발됐고요. 네, 브레너마가 거의 동시에 뭐 65년, 64년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네, 그 커넥션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ITI를 강조하던 스트라만이 드디어 이 서브머지 타입의 임플란트를 개발했습니다. BL, 본 레벨, 그 다음에 BLT, 본 레벨 테이퍼, 이렇게 그런 임플란트를 개발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스트라마도 정말 그 자존심 정말 완전히 구겼다. 에? 자기들은 ITI 뭐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왜 아스트라 타입의 그 썸물 타입을 개발해? 자존심 완전히 꺾은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ITI는 이제 폭이, 간격이 굉장히 넓었어요. 1.2mm 굉장히 넓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었는데, 굉장히 넓게 되면서 스레드가 굉장히 낮죠. 그런 임플란트를 이제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그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1mm 우리가 지금 뭐 0.9, 뭐 0.8, 뭐 1.0 이 정도를 스레드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BL 타입이 그런 타입이고요. 자, 촘촘해졌죠? 자, TE도 촘촘해졌고 촘촘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스레드가 좀 이게 좀 간격이 너무 크면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온 것 같아요. 네. 자, 거기에 테이퍼 바디를 만들었습니다. 야, 테이퍼 바디는 눈도 아예 쳐다도 안 보던 스트라우만이 드디어 테이퍼 바디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 네오 유저 선생님들이니까 뭐 정확히 정보는 드려야 되고, 자, 우리가 그 IT1, 그건 RBM 타입이었고, 그다음 IT2 픽스처가 IT는 이제 SLA 서피스였고, 그 다음에 IT3는 조금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 0.8에서 0.9로 피치가 바뀌고, IS3하고 똑같습니다. 이 바디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위에 커넥션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오바이오텍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고전력을 최상으로 아이디어하게 얻어서 내가 로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로딩하는 애니타임 로딩 컨셉을 추구하던 게 네오바이오텍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태도 계속 뭐 바뀌면서 조금씩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한 5년 넘게 IS3나 IT3 타입의 그런 부분이 탄생을 했는데 좀 뭐 비슷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마는 아까 뭐 S타입에서 T까지 이렇게 스레드가 좁아지면서 좀 깊어지고, 그 네오 CMI 임플란트는 조금 좁고 깊은 그 스레드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넓어지면서 조금 낮아진 타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데 결과는 이제 비슷하다. 지금 현재 비슷한 타입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양쪽에서 같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바꿔서 이제 보철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CRP는 벌써 이제 2000년도에 뭐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 개발을 해서 뭐 특허까지 만들고 지금까지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 그 우리 질코니아 이제 크라운이 이제 대세를 이루면서 스크루홀이 뭐 어디든지 뚫려도 그냥 레진으로 메꾸면 되니까 에스테릭한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는 우리 PFM의 스크루홀이 이게 주로 이게 파절이 많이 일어나는데 질코니아는 잘 파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크루홀의 그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어바트먼트나 보철물은 제거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리트리버빌리티, 탈부착의 용이성을 계속 저는 보철과 닥터다 보고, 제가 뭐 한두 번 환자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한쪽에 음식이 끼면은 또 이거 수리해 줘야 되죠. 뭐 스크루 풀리면 또 해줘야 되죠. 뭐 파열되면 또 고쳐줘야 되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이제 탈부착이 굉장히 용이한 모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에서 벌써 이미 저는 그 생각을 했고, 그게 SCRP죠. 즉 세멘 타입이면서 스크루 타입인 거죠. 세멘 타입의 어바트먼트에다 홀을 만들어 가지고 분리를 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평행하지 않은 인터널 시스템의 임플란트에다가 세 개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스크루를 만들어 놓으면 스크루 풀었을 때 이것이 빠집니까? 안 빠지죠. 왜냐하면 이 부분의 언더컷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 언더컷이 있죠. 우리가 헥사 부분도 그렇고 그 각도가 지금 11도니까 그 두 개 22도 이내를 벗어나면 이 보초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크루를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거의 그 언더컷을 제거해 준 것이 SCRP 컨셉입니다. 헥사이면서 넌헥사인 어바트먼트를 만들어낸 거죠. 뭐 이거를 뭐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계십니다. SCRP가 뭐야? 그냥 스크루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멀티플에도 헥사로 연결해. 그런데 이 패스가 안 맞아도 다 빠져. 그게 바로 SCRP 멀티 어바트먼트야. 그 정도까지는 아셔야 네오바이오텍의 진정한 유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익스터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헥사이면서 넌헥사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연결해서 45도에서도 여러 개의 어바트먼트가 빠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인터널 IS에도 적용해서 22도 이내에서는 다 빠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이 IT 타입에 이걸 SCRP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요. 보시다시피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이 크라운 마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마진, 플랫폼 마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두께가 다릅니다. 그죠? 두께가 다르죠? 자, 보면은, 그러면 임플란트의 그 플랫폼이 어디 있습니까? 소프티슈의 그 중간에 있죠. 그 위에 진지발 마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밑에 서브 진지발에 있습니다. 그 위에서 보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크라운 마진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SCRP의 IT에 적용을 시킨 건데요. 보시면은 스크루 풀으면은 그게 그러니까 몇 도죠? 8도니까 16도 이내에서 보철물을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도 이내에 임플란트 각도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플란트의 레벨은 이제 소프티슈의 중간 정도, 한 1mm 정도 하방이나 그 정도 있어야 에스테릭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바트먼트를 가지고 크라운의 마진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글 어바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옥타, 엔타이어 옥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인 경우에는 이 옥타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세미 옥타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밑에 언더컷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서 리포지셔닝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언더컷을 제거한 거죠. 그게 이제 SCRP의 이제 뭐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IS도 적용할 수도 있고 IT도 적용할 수 있구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커넥션 레벨만 좀 다른 거지. IS는 좀 더 깊게 있고 IT는 조금 더 높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걸 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IT 타입의 어바트먼트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솔리드 어바트먼트가 있죠. 솔리드 어바트먼트 제일 잘 알고 있는 솔리드 어바트먼트, 그 모디파이드 솔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투피스의 그 어바트먼트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는 이제 SCRP 어바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솔리드 어바트먼트, 그 다음에 그 원피스 어바트먼트, 이거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 스크류 루즈닝을 막으려고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SCRP를 쓰려고 그래? 그러면 이 솔리드 어바트먼트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리드는 이게 스크루가 안 부러지고 뭐 풀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쓰지만 만약에 스크루가 풀렸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따 케이스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2시간 내내 그거 제거한다고 아주 힘 다 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추구하는 게 투피스 어바트먼트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도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에서 이제 와이드넥 그 IT 타입을 식립하고 이게 보철이 끝났는데 조금 이런 식으로 위에 마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메탈 컬러가 약간 비쳐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IT 타입은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IT 타입이야, 무조건 IS가 그게 아니라 두 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적절히 할 때 그 인디케이션을 잡아가지고 쓰면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여러분들 뭐 이미 끝났고 이미 진료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거 강의를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1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더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라이브는 그만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2부 강의를 연속으로 끝내서 나중에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 잠깐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지금 각각 그 이제 임플란트를 각각 다른 시기에 심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그 IS 타입의 멀티 어바트먼트 이걸로 지금 우리가 SCRP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좀 깊은 레벨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이따가 제가 IT SCRP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